자, 여기 봐봐. 엄마, 집중. 나 망고 죽겠어. 자, 다시 한번 해보면 우리 등가속도 운동 공식. 자, 다시 한번. V는 V0 플러스 AT. 두 번째, S는 V0 T 플러스 2분의 AT. 자, 세 번째, EAS는 V0 V0잖아. 자, 많이 안 바래. 시험 때까지만 외우고 있어. 그리고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니들이 우리 선생님 내줬던 작년 기출문제 정도에만 딱 비교하면 돼. 알겠지? 됐죠? 돼. 그 다음 여기 하나만 더 해볼게. 여기 하나 더 해볼게. 자, 선생님 그래프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충돌로 넘어갈 건데 결국은 핵심은 이거야. 그럼 니들하고 머리를 써볼게. 자, 머리 써볼게. 결국은 중소운동 같은 경우는 자, ST 위치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속도였고 자, 속도 시간 그래프의 윗넓이가 바로 이동 거리였어요. 됐죠? 그런데 선생님 등가속도 운동은요 가속도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VT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 그럼 얘 가속도는 0이지만 얘 가속도가 있단 말이야. 그럼 야 물어보진 않겠지만 혹시 S 그래프는 어떻게 나올 거야 그러면? 자, 여기 봐봐. 처음 속도가 있든 없든요 거리는 시간에 대해서 뭐 할까요? 제곱비례입니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되죠? 이렇게 나와요. 돼? 이것도 아까 배운 거야. 왜? 그래야 양의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양의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됐죠? 무슨 말이 이해되지? 자, 우리 요거 펴봐 이거. 그래프 분석. 자, 그래프 분석 하나만 하고 좀 넘어갈 거야. 그래프 분석 빨리 넘어가. 그래프 분석이 7페이지에 26번 문제인데 26번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6번 문제를 자, ST 그래프로 바꿔봐. 자, 위치 시간의 그래프로 바꿔봐. 자, 지난주에 나눠줬던 그래프 분석 연습이 있습니다. 거기 7페이지 26번 문제를 자, 속도 시간의 그래프를 위치 시간의 그래프로 바꿔봐.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 시간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라고. 그래프를 변환하라고. 니네 시험 문제는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속도 시간의 그래프를 사실 둘 다 나온 거야. 속도 시간 그래프랑 위치 시간 그래프 둘 다 나온 거야. 왜? 아직 안 꺼졌어? 걱정하지 마. 자, 여기 봐. 이렇게 오래 걸릴 필요 없어. 엄마. 자, 이렇게 오래 걸렸어. 자, 말해봐. 자, 여기 평균 얼마야? 4하고 0이니까 가운데 2 곱하기 2 하면 얼마? 4m. 근데 4m가요. 어떻게 가냐면 속도가 점점 증가하면서 4m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4m를 가긴 하는데 이 속도 그래프가 점점 증가해야 돼요. 이렇게. 맞죠? 그 다음 여기는 지금 얼마야? 4 곱하기 또 1이니까 4m인데요. 여기는 뭐가 돼야 되냐? 등속이 돼야 돼. 등속. 기울기가 안 바뀌어야 돼요. 왜? 등속이니까. 그럼 여기가 8m입니다. 자, 그럼 여기가 좀 어렵지만 머리를 한번 써볼게요. 자, 2m를 가긴 가요. 그러니까 지금 딱 4초가 지나면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10m에 있긴 있어야 돼. 그죠?
맞죠? 근데 중요한 건 속도가 어때야 돼요? 빨라져요, 느려져요? 머리 써야 돼. 빨라져, 느려져. 느려지잖아. 그럼 기울기가 어때야 돼, 점점? 작아지면서 2m를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돼. 됐죠? 자, 다시 머리 써봐. 속도가 빨라지고요. 속도가 일정하고요. 속도가 느려지고요. 즉, 양의 속도가 빨라지고요. 양의 속도가 빨라지고요. 양의 속도가 일정하고요. 양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자, 그럼 머리 또 써봐. 여기 마이너스 2m입니다. 그럼 딱 5초가 지나면 어디로 와야 되냐? 다시 또 여기 와야 돼요. 8m. 근데 중요한 건 이번엔 음의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지. 음의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음의 속도. 음의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여기 또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여기가 4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8m입니다. 재밌는 건 전체 변이는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이니까 얼마야? 0이야. 돼? 근데 이제 음의 속도가 어떻게 됐어? 감소하지, 그죠? 돼? 아준이가 지금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돼?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죠. 왜? 그래야 음의 속도가 점점 줄어들지. 이렇게. 됐죠? 됐죠? 빨리 정리해봐. 빨리 정리해봐. 정해 되니? 안 된 것 같은데 어디가 안 돼? 음의 속도가 이거 음이야 속도가 음이야. 그 음은 기울기가 이미 음이어야 돼.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잖아. 돼? 근데 음의 속도가 줄어든대. 그럼 이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완만해져야 돼. 근데 음의 속도가 줄어드는 것은 빨라지는 무슨 소리예요? 마이너스는 방향일 뿐이지 빠르긴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렇죠. 크기가 줄어드는 거죠. 4가 빨라요? 3이 빨라요? 그럼 4가 빠르죠. 그럼 마이너스 4가 빨라요? 마이너스 3이 빨라요? 그렇죠. 근데 뭐 그럼 느려지는 거죠. 마이너스 방향일 뿐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봐봐. 엄마. 자, 봐. 0에서 2초까지 계속 일정하게 빨라지다가 2에서 3초까지 등속이다가 3에서 4초까지는 느려지다가 그죠? 4에서 5초까지 뒤로 빨라지다가 5에서 9초까지 느려져가지고 제자리로 온 거예요. 빨리 정리해 보세요. 그럼 답도 자연스럽게 나오겠네요. 자, 0에서 4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10m다 맞고요. 평균 속력은 0에서 4초까지가 4에서부터 9초까지가 보다 크다고 하는데 잘 봐봐. 4에서 9초까지 하고요. 0에서 4초까지 하고 4초에서 9초까지는 지금 시간이 달라요. 이동한 거리는 같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앞으로 간 거리고요. 이게 뒤로 간 거리인데 시간이 다르죠. 그러니까 누가 그거야 0에서 4초까지가 더 커야지. 됐습니까? 됐어요? 지금 가속도의 크기는 1초일 때 가속도 뭐예요 얘들아? 가속도 뭐 말하는 거야 얘들아? 뭐 말하는 거야? 요거 기울기. 이 가속도 얼마? 플러스 2. 이 가속도 얼마? 마이너스 4. 그럼 얘가 더 커야지. 4초일 때가 더 커야지. 됐습니까? 됐어요? 지우 돼? 여기 봐. 나 숙제 좀 몇 개 내줄게 엄마. 요 프린트 숙제 좀 내줄게. 얘들아 6페이지 6, 7, 8. 자, 6, 7, 8 세 페이지가 숙제야. 6, 7, 8. 6, 7, 8 뒤에 답지도 있습니다. 알겠죠? 다음 주까지 끌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 다음 주에 좀 더 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알겠지? 6, 7, 8 숙제야. 우리 지금 온라인 듣는 친구들도 지난주에 내줬던 통과 기출유형문서 그래프 해석 연습 문제 6, 7, 8페이지 숙제입니다. 알겠지? 자, 여기 봐봐. 이제 충돌로 넘어갈 겁니다. 충돌. 자, 여기 봐봐. 조금씩 충돌로 넘어갈 겁니다. 자, 여기 봐봐. 충돌이야. 우선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얘들아. 제발 부탁인데, 엄마. 제발 부탁인데, 여기 다루는 핵심은 벡터라는 거야. 이게 엄청 중요하다. 벡터. 됐지? 지랄하네. 주소. 됐어? 깼어? 그래. 이게 이제 두 가지일까? 앞 타임은 졸고, 뒤 타임은 오합지졸이고, 이런 느낌. 중간도 있어. 오줌 존나 씨발.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조금 약간 정서적이고 좀 이렇게 좀 학구적이고 뭔가 이런 걸 원하는데 이렇게 막 오전은 다
오연다. 중간에다 아니 시야. 아니 이게 무슨 이렇게 일관성이 있냐 시와 나름. 매 수업 볼 때마다 너희들도 매주 똑같은 루틴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니? 나만 느끼나? 어느 순간 확 느껴져. 진짜 11시 반만 되면 애들이 우르르 오줌 싸겠다고 지랄 연병 떨고 막. 음료수 오셔서. 아 그래요? 그럼 음료수를 안 사줘야겠네.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냥 씨발 페트병 하나씩 들고 살까요? 어? 자, 벡터가 있어.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알아둬야 돼. 그럼 이거부터 해볼게. 자, 이게 바로 운동량이에요. 영어로는 모멘텀이라고 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모멘텀에는 P자가 없어. 그러니까 알아둬. 이게 운동량이고 질량 곱하기 속도야. 질량으로 속도야. 특히 되게 중요한 거, 얘 벡터야. 방향이 있어. 그럼 얘도 방향이 있어. 네? 오케이? 어려운 얘기 아니지? 그럼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 실제로 이게 시험에 나왔던 얘기야. 엄마, 송준아 여기 봐봐. 시험에 나왔던 얘기야. 애들이 시험 끝나고 와서 물어봤다니까. 자, 얘가 운동량이 P고요. 운동량 크기가 아니야. 운동량이 P고 얘도 운동량이 P래. 자, 그리고 얘가 A고 B인데 좀 이따가 꽝 충돌하고 A하고 B가 이렇게 가고 있대. 자, 그럼 기억 물어본 거야.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물어본 거야. 맞아 틀려? 그때 애들이 시험 끝나고 왔고 쌤 이걸 어떻게 알아 씨발 뭐 이런 거야. 왜 몰라 이 새끼야. 바가 때문에. 그럼 누가 빠른 거야? 얘가 빠르면 어떻게 박아? 정신 차려봐. 얘가 빨라야 될 거 아니야. 상원아 맞지? 아 뒤에 녀석이 빨라 봐서 박지. 근데 운동량이 같다며. 그럼 빠르면 뭐야 질량은? 작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작은 거지. 돼? 무슨 말이냐? 충돌은요. 공식이나 내용도 중요한 거 맞지만 상황을 분석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 니네 올해 나왔던 시험 문제도 그렇고요. 작년에 나왔던 녀석도 미안하지만 원래 우리는 교과과정에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없어.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없어. 근데 모든 자사고학교 선생님들 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가르쳐. 문제도 다 내고. 근데 사실 운동량 보존의 법칙 외울 필요가 없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충돌은 정확히 말하면 운동 저기 봐. 충돌 전후의 상황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 네? 그러니까 이걸 공식을 병신같이 외운 새끼들은 선생님 질량이 누가 큰지 어떻게 알아? 이지랄한다고. 근데 얘를 의미를 제가 운동량이 같네. 운동량이 크기가 아니라 방향까지 같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빠르니까 그래야 박지. 이게 되는 거라고. 네? 운동량 보존의 법칙 들어봤어? 들어봤지? 학교에서 가르쳐줬을 거야. 내가 가르쳐줄 건데 운동량의 합은 무조건 뭐야? 변함이 없어. 네? 이게 운동량의 보존의 법칙이야. 네? 들어봤어 정환이? 학생 들어봤어? 창기 들어봤어? 자, 작년 시험 문제야. 엄마 말해봐. 얘가 운동량이 2P고 얘가 P고 얘가 P래.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거든. 우리 교재도 있어 해줄 거야. 얘가 ABC래. 자, 얘네들이 꽝하고 부딪혀고 한 덩어리가 되고요. 그 녀석이 얘랑 또 꽝하고 부딪혀서 한 덩어리가 됐대. 근데 마지막에 다 한 덩어리가 돼서 정지했대. 자, 그럼 말해봐. 상황을 인식해볼게. 운동량이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 뿌뿌뿔까? 뿌마말까? 뿌뿌말까? 마뿌뿔까? 뭘까? 아, 씨발 경우수 존나 많을 거 아니야. 근데 답은 이거야. 왜 답은 이걸까? 다 합쳐서 0대 되잖아. 정지 때문에. 맞아 안 맞아? 그럼 조합이 이거 말고 뭐가 있어? 그래, 맞불불도 돼. 상관없어. 맞불불도 돼. 상관없어. 맞불불도 돼. 그럼 내가 물어볼게. 자, 네가 말해볼게. 둘 다 상관없어 정말로. 왜냐면 내가 플러스라는 건 기준이 없어. 내가 앞을 플러스라고 하면 뭐야? 뒤를 마이너스로 하면 되니까. 그럼 네가 맞불불 해볼게. 근데 이건 있어. 나 집중! 이건 있다고. 제가 맞불불 하고 싶대. 자, 말해볼게. 그럼 얘는 운동량이 마가 어느 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이러면 안 돼. 만날 리가 없어. 그잖아. 봐봐. 그럼 선생님 얘랑 만난 다음에 뒤로 갈 수 있잖아. 뭔 개소리야.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인데? 그럼 한 덩어리가 돼도 뭐야 운동량은? 플러스지. 그럼 계속 이쪽으로 간다고. 만날 리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만약 이걸 마이너스라고 했으면 이 마이너스는 여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 플러스는 뭐가 되는 것처럼? 여기가 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잘 봐봐.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얘가 방향을 띄고 있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 말 이해되니? 내 말 이해되니? 자, 그럼 하나 더 말해봐. 충격량이라는 게 있어. 들어봤니? 충격량이 뭐냐? 충격역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야. 맞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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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없어. 이런 게 어딨어. 이건 너희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준 거야. 왜? 너희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알겠어? 원래 정확한 정의는 인테그랄 R자 힘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게 이게 바로 충격량이야. 자, 그냥 보기만 해. 잘 봐. 내가 지금 벽에다 충격을 줬지? 그지? 충격 줬잖아. 내가 얘한테 지금 충격을 줬을 때 힘이 어떨 것 같아? 눌리면서 힘이 점점 세지다가 다시 나오면서 약해졌겠지? 실제로 벽이 받은 힘을 구하면 대충은 이래. 거의 다 R자 힘이 이런 식으로 받아. 보통은 3차 함수나 아니면 사인 제곱으로 실제로 대학교에서 많이 나와. 네? 그럼 정확히 말해볼게. 우리가 말하는 충격은 요 넓이야. 네? 그럼 그냥 보기만 해. 그럼 선생님 0에서부터 t까지 이 힘을 시간에 적분하면 적분이 넓이 구하는 거라며요. 맞아. 그럼 이게 충격량 맞아. 이게 충격량이야. 그럼 이 충격량을 잘 들어봐 이 새끼야. 충격량을 도로 시간으로 나눠.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평균 충격력이야. 지금까지 니들이 다 본 건 이렇게 쓴 건 다 평균 충격력이야. 오케이? 근데 그거 알아? 뭐 사형이 이과가 아니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이렇게 너희들은 이런 게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 자, 생각해볼게. 니네 평균 어떻게 보여? 총과목 다 더하지. 이게 총과목 다 더하는 거야. 그럼 이게 뭐야? 총과목 수로 나누는 거야. 평균이 나오는 거야. 재밌는 얘기 줄까? 뭐 오늘 배웠으니까 한번 남아봐. 집중해봐 제발. 자, 여기 VT라며. 그래프가 이 계지를 떨어. 그럼 얘를 만약 함수를 줬어. 그럼 얘도 0에서부터 t까지 v라는 함수를 시간에 적분하면 이게 바로 이동 거리야. 그럼 이걸 다시 시간으로 또 나눠. 그럼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평균 속력이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니들이 아까 봤던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이 바로 그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인 거야. 이제 알아? 너 이과라며. 그잖아. 서실은 니네 말해봐. 이거 뭐 선행한 친구도 있겠지만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야? 적분이? 뭐 하는 거야? 사각형 구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 새끼 넓이 구하고 이 새끼 넓이 구하고 이 새끼 넓이 구하고 이 새끼 넓이 구하면 파란색하고 잘 안 맞아. 근데 잘 맞게 하는 방법이 있어. 얘를 사각형을 더 쪼개. 그래서 평균 구하고 평균 구하고 평균 구해서 평균 구해서 사각형 구해. 그럼 아까보다 넓이가 조금 더 비슷해져. 드디어 뭐가 나온 거야? 극한의 개념이 나온 거야. 이 녀석이 계속 뭐 하는 거야? 더 짧게 만들어. 그럼 뭐가 될까? 넓이가 계속 더 비슷해져. 그럼 뭐야?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거지. 그죠? 그럼 결국 뭐랄까? 거의 비슷해진다 이거야. 그래? 한 뉴턴이 미분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미분을 생각했을까? 아니, 어떻게 미분을 생각했을까? 자, 이 순간의 접선의 계열비 이걸 어떻게 생각했을까? 원래 이 평균을 구해봐. 이 평균을 구하면 얘랑 잘 안 맞아. 근데 얘를 조금 더 짧게 하고 이 평균을 구해봐. 그럼 얘랑 좀 비슷해져. 그럼 얘를 더 짧게 해봐. 그럼 더 비슷해져. 그러니까 원래 위치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게 평균인데 이 위치의 변화량을 계속 더 짧게 만들어. 시간의 변화량을. 즉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내고 델타 t분의 델타 s를 만들면 한없이 이 시간을 짧게 만들면 그 접선의 길이가 비슷해진다는 거지. 이걸 우리가 줄여서 dt분의 ds라고 하는 거야. 이걸 바로 속도 V라고 하는 거야. 미안하지만 너희는 이걸 교과 과정으로 배워. 왜? 수학이 있거든. 그죠? 미적분 할 거 아니야. 선택 안 할 거야? 미적 할 거 아니야. 미적에 나와. 뭐가 나오냐? 미적 단원에 단원이 있어. 속도와 가속도라는 단원이 있어. 그래? 정석의 미적분 책을 펴보면 단원의 제목이 속도와 가속도야. 돼? 왜냐하면 속도와 가속도 미분을 만든 사람이 뉴턴이거든. 오케이? 왜? 뉴턴이 왜 만들었어?
자신의 운동을 쉽게 기술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원래 본질이야. 내가 재밌게 해줄까?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게 이거거든. 계란이 여기 떨어져. 하나는 시멘트에 떨어지고 하나는 뭐 쿠션에 떨어져. 물어볼게. 시멘트는 이렇게 돼 있대. 시멘트는 이렇게 돼 있대. 쿠션이 이렇게 돼 있대. 자, 너희들도 많이 본 거야. 맞죠? 오케이? 어? 집중해봐. 물어볼게. 어디서 힘을 더 크게 받았어? 시멘트야, 쿠션이야? 어떻게 똑같아? 누가 봐도. 시멘트가 더 크게 받았어? 잘 봐. 지금 내가 한 질문 자체가 존나 병신 같은 질문이야. 완전 우문이야. 왜? 잘 봐. 힘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한 게 이때 힘을 재봐. 시멘트보다 누가 커? 쿠션이 커. 그잖아. 맞잖아. 그럼 말해봐. 내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정확한 질문이니까. 누가 평균 힘이 크냐고 물어봐야지. 돼? 그럼 얘가 평균 힘이 크고 얘가 평균 힘이 작으니까 얘가 더 큰 거야. 돼? 마치 이런 거야. 물어볼게. 야, 니네 둘이 학수하고 창결이야. 내가 물어본 거야. 야, 니네 시험 어떻게 잘 봤니? 그럼 학수가 그럴 거 아니야. 무슨 과목이요?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우리가 그냥 잘 봤니? 그럼 야, 잘했어요. 그럼 통상 얘기하는 건 뭐지? 평균이 얘가 높으면 잘 본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보는 통상 이 힘은 뭘까? 평균인 거야. 알겠어? 근데 원래 정의는 뭐야? 이게 정의인 거야. 오케이? 내 말 뭔 말인지 이해돼? 아주 이해됐어? 그럼 선생님 저희 적분도 안 하잖아. 조또 C와 적분도 안 하잖아. 그래. 이게 바로 그럼 R자 힘과 시간의 그래프의 바로 밑넓이야. 이게 바로 충격량의 정의야. 됐어요? 오케이? 그냥 보기만 해. 그냥 보기만 해. 그냥 보기만 해. 그냥 보기만 해. 씨발. 보기만 해. 보기만 해. 그럼 선생님 결국 R자임이라는 거 이렇게 되거든. R자임이라는 거 F는 MA야. 그냥 보기만 해. 화내지 말고. 그럼 0에서 T까지 MA인데 A를 DT. 그럼 질량을 빼. 그럼 A가 바로 DT분의 DV.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거야. 그럼 DT를 날려. 그럼 결국 얘가 정적분하지 말고 그냥 M에서 0에서부터 V에서부터 V까지 DV에 바뀌어. 그럼 이게 바로 MV-MV 제로야. 자, 이게 바로 뭐야? 충격량은 운동량이 변하는 데 이렇게 나와. 이게 실제로 대학에서 배우는 식이야. 네? 근데 선생님 족밥이잖아. 고삐리잖아. 그럼 이걸 쓰면 돼. 선생님, F는 MA잖아. 우리 이걸 알잖아. 그럼 아까 배웠는데 A는 속도 변화량이라며. 맞아? 그럼 넘겨. R자임에다가 시간을 곱해. 그럼 요게 바로 질량에다가 나중 속도 빼기. 어머 웬일이야. 얘가 충격량이고 얘가 나중 운동량이고 얘가 뭐야? 처음 운동량. 돼? 그래서 충돌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테마는 바로 물체가 충격을 받으면 운동량이 변한다. 시험에 안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지. 한글로 써놔도 돼 이거.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다시 한번 이렇게 쓰면 이거 뭐다? 평균 충격력이다. 근데 쫄지 마. 엄마 충격력이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지만 이거 정확히 하면 그냥 R자이야. 자, 빨리 적어. 엄마 오늘 뭐 여기다 적든 기출도 빨리 적어. 여기 다 적어. 빨리 적어. 지금 이거 다 적어. 그럼 나중에 해줄게. 이거 갖고 문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음 주에 해줄 거니까. 아, 우리 파트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네. 다 적어, 엄마. 싹 다 적어. 얘 단위는 아니 얘들아. 얘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세크야. 단위에서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 그럼 얘는 단위가 뭐야? 미터 세크야. 자, 참고로요. 다음 주부터 그냥 바로 뭐를 할 거냐면 충돌 연습 좀만 더 하고요. 다음 주부터 바로 중화반응을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생태계는 너무 좀 나중에 할게요. 왜냐면 생태계를 미리 해놔봤자 어차피 씨발 또 첫 까먹고 씨발 나중에 시험 때 되면 쫑단세가 뭐였지? 막 이지랄 떠니까
그건 나중에 하자고요. 알겠지? 됐죠? 덩치가 좀 있는 거 먼저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